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는 오늘 낮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와 경찰과 소방을 관할하는 행안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내란이 실행된 걸로 파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이들 장관 사이에 위치한 국정 2인자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나머지 내란 세력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에 대해 미군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된 자료를 압수했고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도 받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미군 측이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안성식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의 주거지와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암구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총기 휴대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유치장 정비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 측은 개인 의견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의 계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 범위가 검찰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다음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지는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어떤 법무부 회의를 열어서 합동수사본부에 이제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 출국 금지를 위해서 출입국 규제팀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했다라는 혐의. 네. 마지막으로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물증 확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까지 포함해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지금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전까지는 이 사전에 상의한 바가 없다. 유 전 대통령과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으며 어떤 위법 행위나 부정 행위에도 가담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사 파견 요청 같은 부분은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자라는 취지였지 구체적으로 검사 파견을 지시한다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헌재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이게 기각됐었습니다. 자, 그럼 결이 약간 다른 걸 수 있습니다만 이 검찰 특검의 이번 수사하고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 당시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떤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까지만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특검 출범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압수수색 단행 등 그리고 이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통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추가로 확보했으리라고 보고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만큼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탄핵이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추가로 특검 측이 제시하는 물증에 따라서는 이 부분 어떤 불법 사항이 있다는 판단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특검팀은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소신에 의해서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그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구속기한의 계산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네. 사실 검찰 측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속기간을 계산해온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고 실무상 행해져 오던 그런 부분과 좀 일부 반대되는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라는 불복 수단을 한번 행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렇게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인지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 측면은 없는 것인지 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 통화 이후에 어떤 이 검찰 인력의 파견 같은 부분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 전 장관 자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휴대전화 이런 데서 뭔가 증거물이 나온다면 두 사람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차례 정도 그 이상도 어떤 소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압수수색이 단행된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까 그 부분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두 당사자 모두 어떤 이 법조의 핵심적인 인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미 현재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런 혐의가 있었는지 어떤 구전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런 물증 확보가 과연 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고 다만 일부 진술이 변화할 가능성은 특검 측은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구속이 되고 있다거나 수사선상이 좁혀오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좀 짚어보죠.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보필하던 입장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으냐인데 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다른 점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기 행위가 결국 이 내란죄의 어떤 중요 임무를 담당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까지가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이전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가 추후에 CCTV가 확보된 이후에 미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라던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에 그걸 폐기를 요청한 사실 같은 부분은 비상계엄 과정의 일부 본인의 행위가 가담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여러 차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회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분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저 진술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번복을 했죠? 그렇죠.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나 국회에 출석해서 한 진술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해당 화면을 보면 이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이것을 마치 검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이후에 특검 측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어찌 보자면 가장 강력한 증거인멸 우려의 어떤 물증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진술을 번복했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구속의 사유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판단도 가능해서 결국 내일 구속 여부의 항방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자기행위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라는 부분을 특검 측이 어느 정도의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특히 추경호 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당시 총리와도 7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나왔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에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데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호 의원이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바꿈으로써 여의도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왔다 갔다 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표결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닌가 특검 측은 그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어떤 표결의 방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이 역시도 어떤 직권 남용이라던가 권리행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특검 측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여당 의원 중에 권성동 의원은 내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통일교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 자금을 수수한 바가 있는지, 특히 국민의힘 그 당내의 어떤 이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이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실제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입증에 지금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이제 사안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지만 네. 관련해서 이제 특검 측이 어느 정도 물증, 문자 내용이라던가 통화 기록 같은 부분을 내일 제시하리라고 보고요. 과연 이런 문자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내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이제 체포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될 수 있겠지만 국회 과반의 또 동의를 얻으면은 이 불체포 특권 역시도 사실상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큰 제약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